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의 국산화 선언, 이제 이런 데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집단도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바이든이니까 저렇게 한다. 미국 민주당의 사회주의 기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다 변함없이 어떻게 하면 미국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미국을 더 부유하게 할 것인가 하고 변함없이 추진해왔던 노선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표현은 현재 IRA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확장되고 있는 미국의 국산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되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하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 반도체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미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선언을 했고 EU가 선언을 했고 일본도 국산화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IRA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의 사조다, 대세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한참 전에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EU가 IRA를 채택했다. 이러면서 큰일 났다. 국내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산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근에 네덜란드가 또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밖에 나온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산화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이 세계 각국이 큼직한 나라들이 이렇게 이걸 채택하게 되면 그러면 세계가 다 따로따로 칸막이를 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들여다볼 일이 아닙니다. 크게 말해서 중국과 자유세계 이렇게 나눠본다면 우리는 중국을 좀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바로 이 반도체 이걸 가지고 정면으로 1대1로 맞붙어서 싸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의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대립을 한다고 해도 성격이 다른 것이고,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자국 우선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수준이 낮은데 그 숫자가 많은 하청업체들, 외국 회사들, 이걸 가지고 중국 우선주의에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삼성이 최고인데, 대만에 TSMC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 한국이나 대만은 이 자국화, 자국 우선주의, 국산화를 선언하는 그런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나라는 아닌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대만에 TSMC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삼성과 TSMC가 1대1로 겨루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량으로 봤을 때 TSMC가 9라면 삼성은 1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국산화할 것이 있는가? 국산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물론 잘 만듭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이 없고 원자재도 없고, 요즘에는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잘 만드는 기술자, 이것조차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외국인을 데려오곤 합니다. 삼성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AI, 또 우주항공청,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의 최고 전문가를 데려오겠다. 왜 그것이 한국인이 아닐까?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이, 그 대단한 우리의 자랑인 삼성이 그러면 무엇을 잘하는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사람이 표현한 그대로 젓가락질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서울대 황우석 교수, 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전자 조작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고 젓가락질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서도 서울대 황우석이, 그 팀이 젓가락질을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칭찬에 우리가 만족해도 되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극단에 있는 그런 기술을 젓가락질로 거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최고라고 한다면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우석을, 그런 연구팀을 나서서 편들고 지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예가 미국의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왜 중국에 있는가? 흔히 인건비가 싸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 이렇게 투자해서 공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 이유는 중국에 젓가락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젓가락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의미의 우수한 장인이 중국에 있는 겁니다. 머리는 아니지만 두뇌가 뛰어나서 이건 아니고 그저 젓가락질 잘하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인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가는 거다. 우리 한국도 딱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평택 공장 짓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만 TSMC하고 공장 짓는데 한 2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정부가, 그리고 이런 지원과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 공장 지을 때 그 설비 일본하고 유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을 기술이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남의 손 빌지 않고. 그러니까 해외에 딱 우리 차단이 돼버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는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히 우리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무슨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 우리의 의지는 강하고 우리의 지조는 높습니다. 일본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한국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천 기술이 없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일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을이었고 지금도 을로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뚫고 올라서지 않는 한 계속 그럴 것입니다. 문재인이 일본에 굴복하고 우리가 을입니다 했던 그 사건, 그거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가 징용 사건, 징용 문제, 그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말로만 써먹었던 그 플랜을 실행에 옮겼고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일파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뭐냐? 징용 문제 우리가 그 돈 부담하고 그리고 반도체 이거를 살리기로 한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관리 이거 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우열관계 분명히 넘어설 수 없는 이게 바로 힘이다 하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께 좋은 거고 일부는 저 형편없는 쪽발이들 그렇게 말하고 싶기야.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계는 실력을 본다.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성 휴대폰 이거 한 대 팔면 30~40%가 원천 기술로 빠져나간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방위 물품들 이런 거 우리가 아주 신나게 팔아도 원천 기술이 딴 데 있다. 그러니 미국에서 원전 수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 서로 윈윈하자. 그냥 앉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나쁜 짓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뇌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미국과 일본은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과 중국은 손발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 보고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손발은 항상 수고로운 것이니까.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 IRA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안절부절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미국 IRA가 한국만 특별히 특례를 인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그 제한도 풀어주고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미국과 안보를 논할 때도 다른 무엇을 논할 때도 항상 IRA만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23년에 와서도 굵직한 뉴스 제목을 보면 그게 기업들의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IRA 그거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IRA는 대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기업이라면 어차피 위험 부담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득을 가져오는 이런 기업이라면 대세에는 스스로 몸을 부딪혀 나가면서 풀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부더러 가서 계속 바람막이를 해달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기회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삼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삼성이 내가 없으면 어쩔래? 국민에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제 와서 EU의 IRA를 가지고 또다시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에는 미국 IRA에다가 유럽연합 IRA 이 둘에 여기 매달릴 겁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건가? 중국은 벌써 이 국산화
사실상 IRA 이거 선언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장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거를 반미 친중하면서 그때 들어갈 때마다 통행료 지불해 가면서 가서 해결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게 대세다. 반도체, 첨단 기술. 사실 우리가 그 귀에 익은 탄소 제로 하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지구가 지금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 그 속에서 강대국들은 또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되 그 비용을 몽땅 강대국이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2023년 3월 9일 현재 EU에서는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그 엔진 탑재 신차 판매를 중지시키겠다. 이걸 지금 추진 중입니다. 독일에서 좀 숨통은 튀어달라 이러고 있지만 이게 그 방향이고 이게 대세다. 모든 게 엮여 있는 겁니다. IRA하고 칩스법하는 여기에도 탈탄소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도 IRA 하자. 분명히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눈 뜨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국산화 못합니다. 우리는 IRA, 세계 다른 나라에게 이거 선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원재료도 없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장인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 10위권이다. 이러면서 오만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경제 10위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생산력이 있는 10위권이라기보다 돈을 가지고 있는 10위권이라는 데 더 가깝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국은 현금이 많은 나라다. 밖에서 한국은 돈만 있는 나라 취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도 이번에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뭐 많은데 좀 내놔라. 안 내주면 욕을 합니다. 아예 상껏 대우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10억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억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10억으로 계산되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가? 아니, 몇 명이나 있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 10억이 뭐냐? 그 돈 들고 선진국에 돈 가지고 투자 이민 가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30년 전, 40년 전, 그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세탁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두뇌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두뇌가 없다 하는 겁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박사, 석사학위 가진 사람들, 그 숫자는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시대에 세계에 나가서 저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생산해내는 두뇌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 기초 교육을, 기초 과학이 탄탄히 교육이 돼야 된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젊은이는 땀 흘려 일을 해야 한다. 이 뻔한, 사실은 진리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자취를 감춘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앞에 가공할 만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이들이 다른 적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들은 돈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의 돈은 을러대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한국의 은행에 들어있는 숫자, 가상계좌, 가상화폐,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들 기술로 빼가면 되는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강탈을 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이 다른 적인 겁니다. 무기를 앞세우는 그런 적들인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탄두로 공격하겠다. 1년에 몇십 발씩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는 우리 국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걸 가지고 선전포고하는 거냐 이러면서 치겠다. 또 대놓고 저거 점령해버리겠다. 미국도 우리가 쳐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도 미국이 있다. 한미동맹이 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세계적인 기지다. 그러니까 미국을 부여잡고 저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 손댈 수 없다. 불안해하면서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손을 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습범입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파트너는 일본이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냉전에 들어와서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아주 부적합한 곳으로 되어가면서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동아전쟁, 이 명칭조차 사용이 금지됐던, 달리 말하면 태평양전쟁, 이거를 용서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호주가 그 대동아전쟁의 전몰자,
그들을 위령죄를 지내줬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일본이 너희 본토를 공격한 유일한 너희의 적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미국에게 일본은 파트너다.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손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은 이것은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이 이 조선을 병합하는 거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대한제국 병합을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을 이 구미열강, 바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피자 조각 내듯이 들여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잘라 먹을까 했던 그런 풍자화가 등장했던 바로 그 시절에 중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중공, 그게 중국을 차지한 것이고 중국을 공산당이 먹은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로서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 몇천 년 역사,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계의 큰 나라로서 세계 모든 문물의 기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미국과 유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세계가 이 조선 땅 한반도에서 눈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일본에게 먹혔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어땠습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 저 밑에 거기에 선을 그었더니 이게 에치슨 라인입니다. 소련과 북한이,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와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6.25 동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굴곡을 겪었는지, 물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제 21세기 미국이 다시 대한해협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발은 건너간 것처럼도 보입니다. 민주화 30년 그 끄트머리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들어섰고 바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에 이 신 에치슨 라인 이게 미국이 이걸 긋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20세기 초, 20세기 중반, 21세기 지금 초를 약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일본이 부흥하는, 일본이 확장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심하면 일본에게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하나 있고, 더 큰 것은 소련과 북한이 여기 침공해서 다시 한번 점령하려고 할 수 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이 두 가지 위험이 병존하고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대등한 분명히 1대1대1의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국가는 고유한 겁니다. 국가는 크고 작음이 없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대등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더러 일본을 도와라. 막말로 일본 따까리 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순응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20세기 초에 한국과 다른 겁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대등한 관계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의 공무원도, 국회의원이나 누구든 국민의 명령으로 우리 국가 의사를 밖에 내보낼 때는 동등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철저히 대응하고 그래서 대등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당당하게 대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우리의 설 자리는 자유세계입니다. 중국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우리도 미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할 수 있다. 거래는 한국은 힘닿는 데까지 한국에 유리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어떤 다른 힘 때문에 우리의 거래가 우리에게 이익되지 못한다면 그런 거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한국은 이제 중국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이웃나라,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다른 역사적으로 긴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 중공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공산당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국 때문에 우리의 선대는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몇 번 겪었고 수없이 겪었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중국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선대들은 줄곧 중국 지키다가 망한 겁니다.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또한 미국이 우리의 은인이다, 혈맹이다. 우리는 20세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국을 삼촌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1세기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가되 대등하라.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